안녕하십니까. 팔자 한 수를 보겠습니다. 이 팔자는 김창욱 선생의 팔자인데 시간은 모릅니다. 해서 3주 6자만으로 같이 한번 풀어서 공유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다양한 팔자들이 존재합니다. 그 팔자들은 다양한 메시지를 선보입니다. 이 팔자 역시 특별한 메시지를 안고 소임을 안고 이 세상에 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팔자를 푼다는 것은 팔자가 보여주는, 팔자가 표현하는 그 메시지를 읽어내는 것이고 팔자의 의중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 사주팔자기 좀 딱딱하고 어렵습니다. 해서 어떤 물상이나 또 어떤 환경에 비유를 해서 이 비유를 설정을 해서 마치 한 폭의 그림을 그리듯이 풀어나간다면 재미도 있고 또 보고 듣는 사람도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자, 팔자에 나타난 물상 환경은 부분적인 것과 전체적인 것이 있습니다. 부분적인 판단을 하는 것을 단식 판단이라고 부르고 전체를 조망하는 것을 복식 판단이라고 합니다. 부분적인 것에는 천간지지의 글자, 간지를 알아보고 일간에 대해서 또 일주에 대해서 각종 신사를 풀어서 보다 구체적인 통변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팔자 전체를 조망한 데 이것을 팔자의 격국을 본다라고 합니다. 팔자의 상황을 보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명주의 부기빈천과 수요, 장단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간 정화는 흔히 불로 비유를 합니다. 불화자죠. 또 꽃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꽃화자입니다. 불꽃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정화가 꽃인데 동짓달, 음동설안에 꽃이 폈습니다. 계수 눈이 내리고 땅에는 해자축 수, 눈이 내려서 강에 눈이 얼어붙어 있는 수국이 쌓여 있는 음동설안에 꽃이 폈습니다. 설중매에 비유해 볼 수가 있겠죠. 겨울에는 설중매뿐만 아니라 동백꽃도 핍니다. 겨울동자입니다. 이 자는 월인데 이것은 팔자의 환경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자는 또 하루 중에서 자정입니다. 자정은 어둠이죠. 어둠을 밝히는 불, 즉 등불로 비유해 볼 수가 있고요. 해자축수입니다. 큰 물이니까 바다죠. 밤바다입니다. 즉 어두운 밤길, 백길을 열어주는 등대에 비유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삶의 등불이 되고 삶을 안내하는 등대가 될 수가 있다.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고 명주는 이러한 소임을 가지고 이 세상에 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옆에 있는 간목은 나무죠. 나무는 곧 생명입니다. 팔자에 있는 간목은 나의 두뇌, 머리를 뜻하는 겁니다. 머리를 뜻한다. 여기가 격발하다 할 때 머리가 탈이 나는 겁니다. 자, 이 큰 나무니까 기둥감이죠. 대들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들보. 이 간목은 정화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가 대들보 기둥 가장 역할을 하겠죠. 자, 여기서 보면 아버님의 역할이 좀 약합니다. 나무의 소임은 나무가 자라서 꽃을 피우고 이 꽃이 바로 정화죠. 열매를 열게 해서 이 열매도 바로 정화입니다. 결실을 합니다. 결실을 해서 마지막으로 종자를 남기고 저장하게 되면 소임이 끝나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팔자에서 간목이 정화를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보인다. 어머니가 희생하는 모습이 보인다. 이런 뜻입니다. 자, 개수는 빕니다.
환경이 어떻습니까? 동짓달 한겨울에 이 비가 눈으로 바뀌었겠죠. 그래서 설중매가 되는 것입니다. 물이죠. 겨울의 물은 엉결됩니다. 수축되겠죠. 결빙됩니다. 얼어붙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 물은 인체에서 혈액을 뜻합니다. 혈액이 응고된다, 수축된다 이런 것은 무슨 뜻입니까? 혈관 질환이 생기기 쉬우니까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나의 칠살입니다. 나에게 칠살인데 칠살은 고난을 뜻하고 역경을 뜻합니다. 자, 이 팔자는 태어나면서부터 내 인생 항로에 고난과 역경이 펼쳐지는 것을 읽어볼 수가 있는 거죠. 축토는 소입니다. 소는 굉장히 고집이 있죠. 우직합니다. 황소고집이라고 그런 반면에 또 우직한 면이 있습니다. 동토입니다. 얼어붙은 땅이란 말이에요. 동토에는 농사가 안 되겠죠. 농사가 안 됩니다. 자, 이것은 얼음을 저장하는 얼음 저장고, 즉 냉장고에 해당이 됩니다. 빙판입니다. 빙판길. 드물게 이것은 돌담이 됩니다. 이 팔자에서는 이렇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 돌담으로서 물을 막는 방파제 역할도 합니다. 방파제 역할도 합니다. 이 축은 화개살입니다. 화개라는 것은 꽃방석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축은 또 고초살이기도 합니다. 고초살은 삶의 고난이 따른다 이런 뜻입니다. 탕화살이죠. 탕화살은 폭발성이 있습니다. 불이 붙는 인화성이 있습니다. 급각살입니다. 춘생해자 하묘미 추생인술 동축진 진이 있죠. 급각살은 선천적인 신체적인 핸디캡을 뜻합니다. 핸디캡을 뜻한다. 자, 그러면 이게 어쨌다는 말입니까? 바로 축중에 신금이 있는데 이 축중의 신금은 정화의 편재입니다. 편재는 곧 부친이죠. 부친이 이러한 성향을 지녔다 이겁니다. 집안에서는 고집이 상소 고집이고 독단적이고 밖에 나가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주 우직해 보입니다. 듬직해 보이고 동토라 얼었으니 농사가 안 되는 거죠. 따라서 명주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돌담입니다. 왜 돌담입니까? 이 신금은 쇠가 되기도 하고 또 돌 등 딱딱한 물체입니다. 이 축토를 한번 보십시오. 축토를 나란히 이렇게 전개시키면 축중에 신금이 있잖아요. 신금이 이렇게 있습니다. 신금, 또 신금. 돌을 쌓아놨으니까 이게 바로 돌담이죠. 부친께서 돌을 다루는 기술자이시고 돌담을 쌓는 작업을 많이 했다는 것을 보면 기록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돌담으로서 구멍이 성성한데 해자축 이 수 많은 물을 막고자 하니 방파제가 자기 역할을 못합니다. 즉 가정 내에서 내 팔자에 나타난 내 인생에서 부친이 큰 역할을 못한다는 것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화개는 꽃방석인데 부친이 꽃방석에 자주 앉아서 방석에 앉아서 바둑을 뒀을까요? 고스톱을 했을까요? 각자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고초가 있다는 고난의 역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탕화는 폭발 인화성이 있으니까 성정이 폭발적이고 불이 붙어버리는 그런 화를 참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극각사는 선천적인 신체적인 핸디캡인데 청각장애인이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원래 이제 다 나온 정보이지만 팔자에 이런 인자가 내 팔자에 나타나 있다는 것이 대단한 사실이 아닙니까?
이것을 확인해 봄으로써 내공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자는 쥐죠. 쥐는 어둠의 동물입니다. 어둠 속에서 살기 위해서는 어때야 돼요? 굉장히 민첩해야 되겠죠. 민감해야 됩니다. 감각이 발달되어 있어요. 살아남을 수 있는. 예민하겠죠. 이런 뜻은 무슨 뜻입니까? 감정이 많이 흔들리겠죠. 감정의 기복이 좀 심하겠다는 것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생명의 근원을 뜻합니다. 또 쥐가 엉뚱하게 왜 쥐가 생명의 근원이 될까요? 원자, 분자, 양자 등으로 표현할 때 바로 이 자가 이 자자입니다. 생명의 근원입니다. 구기자, 결명자, 복분자, 생명의 최소 단위를 부호하는, 즉 신체, 몸을 부호하는 모약 역할을 합니다. 특히 남자에게 좋은 것들이죠. 자, 그 다음에 공자, 맹자, 순자, 옆집 순자가 아니고요. 이 자는 뭡니까? 성인을 뜻합니다. 이 성인의 말씀은 정신을 보호하는 거죠. 자, 이 쥐는 이 팔자에서는 도화살이기도 합니다. 도화살, 육해살이기도 합니다. 육해는 방해입니다. 내 삶의 장애를 뜻하고, 도화는 인기를 뜻합니다. 그러면 자수는 뭡니까? 살이죠. 살은 즉 관입니다. 관은 직장이죠. 내가 이런 직장이나 내 하는 일에서 인기가 있다. 그러나 장애도 있다. 이런 것을 읽어볼 수가 있고, 해는 돼지죠. 돼지는 복과 행운의 상징입니다. 돼지 꿈 꾸시면 로또 사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을 안 드려도 살 것입니다. 자, 돼지는 큰 물이죠. 횟수는 큰 물입니다. 대양이죠. 바다, 강물이기도 합니다. 엄청나게 큰 물을 횟수라고 합니다. 횟수는 바로 큰 물이다. 바다다. 자, 이 횟수는 술의 천문성입니다. 천문성은 종교, 철학, 교육, 또 예술, 예능을 뜻합니다. 예능 전공입니다. 천월귀인입니다. 부부궁에, 배우자궁에 횟수 천월귀인이 있다는 것은 현숙한 부인과 인연이 있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횟수는 지살이기도 하고 역마이기도 합니다. 해라는 글자는 바로 겨울의 시작입니다. 이제 겨울잠, 즉 동면이 시작되는 겁니다. 동면은 휴식이죠. 휴식은 곧 충전입니다. 이 팔자는 해, 자, 축, 월 이 세 달을 통해서 휴식을, 즉 동면을 하고 충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봄에 들어오는 인모, 봄, 스프링처럼 튀어오르겠죠. 이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이런 기본적인 각계의 개념을 이해를 하고 보게 되면 더 세밀한 통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해는 청가는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고 지지는 속으로 감춰진 모습입니다. 정하는 불이죠. 불은 밝다, 밝음을 뜻하고, 속은 물이니까 어둠을 뜻합니다.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밝은 것 같아 속에는 어떻습니까?
어둠이 짙게 깔리는 모습이 보이죠. 해중의 임수는 정관입니다. 정관은 정도로 갑니다. 그래서 원리, 원칙주의다. 법을 지키는 준법 정신이 투철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공망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개수가 좌표고 미래 이진이라고 했으니까 축토에서 나아가면 인묘죠. 인묘는 즉 팔자의 인성입니다. 인공망이네. 인성은 뭐죠? 학문의 별입니다. 즉 나의 전공을 뜻하는데 여기에 공망이 들었다는 것은 비었다는 뜻이죠. 써먹지 못한다, 써먹지 않는다. 내 전공 따라서 직업이 전개되지 않는다. 이런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해 일주의 공망은 이렇게 충을 하게 되면 개수가 나오죠. 정계충, 사해충, 오미가 공망입니다. 오화가 공망이면 정화도 공망이다. 자, 공이다. 스스로 공망이니까 공허하다. 가끔 허탈하고 공허한 이런 기분이 들 것입니다. 자, 팔자의 주변 환경은 월지가 우선이고 나머지 글자들도 그에 따릅니다. 해자축 수국입니다. 수가 회죠. 해집해 있습니다. 물이 많습니다. 춥다. 동절입니다. 자, 어물하죠. 기운이. 하늘에선 비가 내리고 비는 윤합니다. 물은 윤하죠. 윤하는 하강하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기운이 팔자의 기의 분포가 하강하기 때문에 기분이 우울해지는 겁니다. 어물합니다. 날씨가 이 개수는 눈비도 되지만 구름도 됩니다. 비유하자면 구름에 끼어있다. 왜 이렇게 날씨가 우울해? 그 명주가 팔자가 우울하면 실제로 우울증을 겪게 되는 팔자에 해당합니다. 자, 꽃은 꽃인데 동짓달의 음동설안에 눈은 내리고 땅은 얼었습니다. 이때 꽃이 피는데 이것을 설중매라고 좀 전에 비유를 했습니다. 팔자의 환경을 다시 보았더니 한 그루의 나무에서 가지가 뻗어서 정화, 설중매가 폈는데 이제 구체성을 띠게 되죠. 일지매입니다. 한 가지의 매화꽃이 피죠. 일지매는 민초들에게 희망의 등불입니다. 희망을 시사합니다. 자, 또 겨울에 피는 동백꽃이 있다고 그랬죠. 동백꽃은 꽃말이 변하지 않는 순수한 사랑을 뜻합니다. 요즘처럼 사랑이 수시로 변하는데 이 사랑을 뜻하는 꽃말도 있습니다만은 국토의 최남단에서 가장 먼저 핍니다. 이것은 봄의 전령사입니다. 봄이라는 것은 곧 희망을 뜻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팔자는 이 설중매가 왜 귀하고 아름답냐면 이 혹독한 겨울 환경을 극복을 하고 아름다운 꽃을 피웠기 때문에 만인들의 이목을 집중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화, 명주가 나타내는 말 한마디, 눈짓, 손짓이 다 매화처럼 값지고 아름다운 그런 말들로서 또 불로서 세상을 밝히고 사람들을 인도하는 등대가 되고 등불이 되는 역할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럼 이 정화는 대단한 내공을 가지고 있죠. 어디서 왔습니까? 지금 내공이라고 했으면 실제는 이게 한입니다. 한을 쏟아내는 겁니다. 그 한은 바로 어머니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온 내력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왜 어머니로부터 이 내력이 왔을까요? 어머니는 동짓달 음동설안에 꽃을 피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눈이 내리고 또 이 햇수에서 올라왔습니다. 어머니가 해중 간목이 이렇게 올라왔죠. 어머니의 고향은 햇수입니다. 햇수는 서북 방향이죠. 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제주도 한 번 더 지도가 이렇게 되면 여기 제주도의 서북 방향 진도입니다. 진도가 어머니의 고향이고 나의 외가댁이다. 해는 바로 해이기도 합니다. 바다 해자니까 해남 정도에서 아마 사시지도 않았을까, 사다가 제주로 오지 않았을까 하는 것을 판단해 볼 수가 있고,
어머니의 사랑이 나에게 전달이 되는데 어머니의 한이 나에게 대물림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단 말이에요. 간목은 무엇입니까? 바다에 있는 해초죠. 해초, 미역, 김, 다시마 등이고요. 토시고 갑입니다. 갑각류죠. 바다의 생명체인 생선을 뜻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어머니는 그 뿌리가 환경이 바다와 접하고 있어서 바닷일을 했을 수도 있다라는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제주도라는 환경이 그렇게 만드는 부분도 있지만 내 팔자에서 이런 모습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아버님은 어땠을까요? 축 중에 신금이 아버님입니다. 축 중에 신금입니다. 자수와 햇수를 바라보고 있네. 저 기토 이꼴 축 중에 신금인데 이 축토가 많은 재를 안고 있네. 이렇게 되면 재다 신약이 되는 겁니다. 누구 입장에서요? 축토 입장에서요. 이 성성한 돌담이 물을 막지 못했잖아요. 물이 다 새 나가잖아요. 재다 신약은 돈이 들어오면 내 주머니는 내 지갑은 돈이 머무는 정거장이다. 금방 나가버리죠. 자, 이것은 뭡니까? 화계니까 꽃방석입니다. 방석에 앉아서 과연 장기나 바둑을 뒀을까요? 재를 넣고 돈 놓기 고스톱을 했을까요? 각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자는 또 물입니다. 수조. 앉아있을 때 약주도 애주가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 축토는 물을 막지 못하니까 아버님의 역할은 한정된 역할이다. 내 삶에서 도움이 별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아버님에 대한 애정이 골이 깊을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실영을 했습니다. 이 팔자가 월을 얻지 못했고 실지를 했습니다. 안전자리의 기운도 얻지 못했고 전체 세력도 사실은 실지를 했습니다. 해자축 수 해가 돼 있고 해집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수가 투해서 이 팔자는 종격으로 가야 되겠죠. 종살격으로 가야 됩니다. 종살격으로 가면 어떻습니까? 권력부서로 가지. 권력, 권위와 권력, 검찰이 되든지 아니면 군에서 스타가 되든지 정치를 하든지 이런 일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간목이 그것을 말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격입니다. 살격이 용인, 인수격입니다. 인수를 용신으로 정한 겁니다. 성격이 됐네요. 성격이 됐다는 귀한데 인수를 용신으로 하기 때문에 학문 위주로 나가는 교수다. 지도자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기획력도 뛰어나다. 귀한 팔자는 어떤 운이 들어오더라도 극복을 하는데 이 팔자는 수살이 강하기 때문에 이 살이란 것은 바로 리스크입니다. 어떤 리스크입니까? 병이나 사고 등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거리 갈 때는 가능하면 운전을 하지 말고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시고 단거리에서는 방어운전을 하시고 조심운전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팔자는 간목이 나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나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목생화가 됩니까? 안 됩니다. 경금이 와서 벽갑을 해서 인정을 해야 되는데 경금이 없고 개수가 있습니다. 오로지 이 간목의 소임은 개수를 방어하는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안전자리가 동지 따르고 햇수가 해자축 수가 돼 나무가 붕 떴습니다. 사실은 수다 목표가 됐는데 그래도 해중 간목이 있기 때문에 유지가 되는 겁니다. 흔들흔들 하죠. 배를 타고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보인단 말이에요. 수다 목표입니다. 자, 이런 정리가 필요합니다. 동수는 불능, 불가능합니다. 무엇이 생목, 나무를 살리기가 불가능해요. 동짓달에 꽁꽁 얼어붙은 이 땅에다 물을 붓게 되면 뿌리가 얼어서 나무가 상하겠죠. 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정화가 엄마를 바라보고 울고 있어요. 엄마 일하고 왔죠. 지금 밖에 가서 일하고 왔는데 한겨울에 손이 꽁꽁 얼었습니다. 온몸이 한기가 들어서 왔는데 정화가 엄마 손을 붙들고 호호하면서 녹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 정화가 얼마나 정이 많습니까? 이게 바로 하생목입니다. 하생목. 목생화가 아니라. 엄마 아랫목에 이불 깔아놓으니까 빨리 들어가서 몸 녹여요. 자, 김창호 교수님은 팔자로 봐서는 울보입니다. 울보. 이런 것은 그냥 개그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팔자에 물이 많으면서 어머니란 이 코드를 살짝 건드리면 그냥 왈칵 눈물부터 쏟아지는 그런 팔자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정화에게 간목은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따뜻하게 불러서 해동해 줘야 돼. 따뜻하게 난방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이것은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도 되고 세상 모든 생명을 뜻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때요? 반려동물도 집에 있을 수가 있죠. 자, 이 목을 내가 따뜻한 온기로서 즉 온정을 보내는 거죠. 이것이 나의 말도 되고 행동도 되고 눈짓, 발짓 이런 것이 다 따뜻한 온기로서 간목 생명을 살려나가는 그런 소임을 맡고 온 그런 팔자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운을 보게 되면 이런 운들이 힘들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팔자의 기세를 보고 무엇을 정합니까? 강약 여부를 봐서 성격, 파격 여부를 정합니다. 이 팔자는 성격이 됐죠. 살격 용인으로 성격이 됐는데 아쉬운 점은 조후가 분리된 것입니다. 조후가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잘 풀리지 않습니다. 조후는 팔자를 성격된 팔자든 어찌됐건 업그레이드 시키는 요인입니다. 성입니다. 그러면 성격이 안 된 팔자가 조후와 만나면 어떨까요?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도 평범한 속에서 행복을 찾을 수가 있고 성격이 됐을 때 조후가 안 되면 어떨까요? 자, 고급진 사람이 불행하겠죠. 항상 리스크가 따르니까. 이 팔자는 태어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길이 고난의 연속이 이것을 극복하고 내가 세상에 불을 밝히는 등불이 되고 등대가 되는 그런 의무, 소임을 하늘에서 받아서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그대로 현실에서 나타나죠. 자, 이렇게 수운이 들어오면은 강약도 안 맞고 조우가 안 맞잖아요. 힘들죠. 이 신금운이 들어왔을 때가 가장 힘들죠. 간목은 신금을 보게 되면 이게 산입니다. 못을 박아보니까 경금은 벽감해가지고 쪼개서 써먹을 수도 있지만 신금이 들어오면 좀벌레가 먹어서 망가집니다. 이때 개수가 이제 자기 역할을 하는 거죠. 개수가 이렇게 정화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기미대운에 당도했습니다. 지금 현재 기미대운이죠. 43세부터 52세 내년까지네요. 기미대운에 오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원명의 축토와 간목과 갑자고 개해죠. 이렇게 가서 간목을 합으로 엮어버립니다. 간목의 기능이 정지된 겁니다. 역할이 간목은 뭐라고 했어요? 두뇌라고 그랬죠. 두뇌 기능이 정지됐다? 기능이 좀 떨어졌다. 기억력이 떨어지고 또 여기는 엄마입니다. 엄마 모친인데 모친의 건강도 안 좋고 기억 상실? 요즘 그렇게 이 언론에 오르내는 파킨슨 씨, 그 다음에 치매 같은 것이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서 간목이 묶였다는 것은 간목에 이 기미대운에 간목에 이벤트가 있는 겁니다. 간목에 대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간목은 아까도 풀이를 했습니다만 두뇌와 어머니를 뜻합니다. 모친을 뜻하죠. 자, 이게 10년간 안에서 어떤 환경이 만든 여기는 또 충이라는 환경이 조성이 됐습니다. 10년간의 환경이다. 바로 여기서 충이 와서 막 뒤집어지고 이런 거 아닙니다. 구체적인 것은 세운에서 나타납니다. 세운에서요. 자, 신축 세운이 어떻습니까? 2021년도인데 이 축중에서 신금이 투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부친이 나타나네요. 부친의 이벤트가 생기는 거죠. 이때도 힘들었을 겁니다. 이렇게 충을 했잖아요. 그걸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통관이 되는 거죠. 개수로.
자, 많이 힘든 이유는 부친의 이벤트가 나타났기 때문에. 자, 여기서 축토가 자축과 합을 하게 되면 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충을 하니까 완전히 깨지는 거죠. 축중 신금이 정화하게 깨지는 겁니다. 이렇게 깨집니다. 제가 볼 때 다른 술달로 봅니다. 축술 및 삼형사람의 술중 정화, 화, 불창고가 와서 여기를 또 치니까요. 자, 이것은 또 무슨 뜻입니까? 이 충이 일어난다는 것은 미토가 동하고 축토가 동한 것이죠. 축토는 왜 여기다 개수라고 써놨습니까? 말도 안 되죠. 정화의 묘입니다. 미토는 간목의 묘입니다. 이 묘가 동한다는 것은 굉장히 안 좋죠. 묘의 기운이 바로 간목을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생방파동 고이계. 좋다고 했습니다만 좋은 점은 미중에 정화나 기토가 나와서 합을 하든지 물상을 짓는 것이고, 여기서 안 좋은 거는 이것이 동해가지고 천간에 있는 글자를 그대로 끌고 들어가는 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술운에 들어오게 되면 축술이 사명이 되면서 아마 그때 돌아가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술운은 10월 달이죠. 자, 이제 계묘가 들어오면 어떨까요? 올해잖아요. 올해 다 갔습니다만 한번 보고 내년 끝까지 봐야 되겠죠. 자, 살짝 좀 지어가면서, 자, 이 묘목이 와서 어디를 형사를 가격하냐면 자수하고 자모 형사를 가격합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가 합이 풀리면서 또 요동을 치면서 충이 일어났죠. 즉 묘가 작동을 하고 이 축토 묘가 나를 또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개수가 와서 바로 나에게는 살이죠. 살이라는 것은 리스크인데 병 아니면 사고란 말이에요. 병이 약간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힘들게 하는 요인입니다. 자, 이 묘목은 간목의 양인입니다. 양인이니까 몸이죠, 몸. 즉 두뇌의 구체적인 현실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고 모친의 건강에 대해서 형살이 작동을 하니까 좀 안 좋은 일이 나타나는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임술이 좀 문제가 되겠죠. 임술이. 이게 10월입니다. 임수가 와서 정임합으로 묶어놓고 개수가 가서 극을 합니다. 왜 극을 합니까? 간목이 묶였기 때문에. 간목이 역할을 안 하기 때문에. 간목이 역할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통관되는데 역할을 안 하기 때문에 그냥 가서 이렇게 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원인이, 내가 이 개수는 병이라고 그랬잖아요. 혹은 사고라고 하는데 이 원인이 간목에 있는데 간목은 두뇌란 말이에요. 두뇌가 밑으로 내려오니까 이제 현실적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올해. 그것도 형사를 먹으면서 나타났으니까. 게다가 임술 10월달은 나를 정임합으로 묶어놓고 축술 사명으로 이렇게 때린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개해는 어땠을까요? 개해는 지난달이죠. 지난달 11월입니다. 개수가 또 나타나죠. 1, 2, 3로 나타나서 어디로 갑니까? 총 직결해서 정화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는 거죠. 이 횟수는 해, 묘, 미 해서 해묘미 목국이 됩니다. 자, 해, 묘미 목국은 무엇입니까? 인수국입니다. 인수는 뭡니까? 일입니다. 일에 대한, 업무에 대한 중압감, 스트레스 이런 게 잔뜩 쌓여있죠. 자, 그러면 이 목이 들어서 목생을 하는데 좋지 않습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정화는 실령실지 실세했는데 갑자기 나무가 들어와서, 다시 말해서 이 불은 모닥불이 깜빡깜빡하고 있는데 불이 들어와서, 나무가 들어와서 확 덮치면 어떻게 돼? 질식하잖아요. 자, 이것은 목생화란 말이에요. 목생화이나 목다, 나무가 많으면 화, 불이 꺼진다. 화식, 불 꺼질 식자다. 불이 숨을 못 쉬는 거죠. 이것은 뭐라고 합니까? 반해라고 합니다. 생을 해주지만 반대로 해롭다. 생을 해줘도 적당하게 해줘야 돼.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뭔가를 하나 집어낼 수 있는데, 해매미 목이 나를 보호했으니까 이것은 보약이 되거든요. 건강식품이 됩니다. 이런 거 조심해야 되고, 혹시라도 건강식품이나 보약을 해달에 11월 달에 잘못 먹어가지고 이게 영향이 왔을 수도 있어요. 건강상으로 데미지가 올 수 있는 겁니다.
해는 바로 데미지잖아, 데미지. 자, 그러면 이 계묘년에 지금이 갑자잖아요, 갑자. 또 좌모 형사가 한번 때리고 갑목에 대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갑목이 나타났다는 이 달의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요. 또 이렇게 형사를 먹게 되면 이것은 갑목의 몸이고 나를 생해주는 것이다. 나에게는 두뇌에 해당되는 부분이 확실화되는 부분이 나타난다. 안 좋게 어떻게? 예후가 안 좋게 나타나는 거죠. 예후가. 갑목에 대한 이벤트는 없습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갑목이 하나, 둘, 두 개죠. 기토와 합을 해야 되는데 기토는 하나가 있고 여기 축중 기토가 이렇게 형사를 때는 풀려서 미중 기토가 나 기토는 3개입니다. 3대의 합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스톱이 돼서 넘어간다. 축달이 좀 안 좋죠. 정월달이요. 이렇게 충을 하고 합을 하니까 역시 이때도 좀 안 좋습니다. 그런데 이건 생략을 하고 갑진년인 내년을 봐야 되겠죠. 갑목이 투했습니다. 자, 모친이고 나의 두뇌라고 그러죠. 여기에 대한 이벤트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신축년에 부친에 대한 이벤트가 있었듯이 내년엔 어머니에 대한 이벤트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진이 와서 어떻습니까? 축진 8호 요동을 시키면 여기가 바로 축미충이 또 일어나서 이런 현상이 되는데 축미충이 일어났다는 것은 축토와 미토가 동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진토는 큰 물을 인묘시킵니다. 인묘시키면 물이 막 반발해가지고 경량이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갑술달이 바로 9월달 이때가 안 좋죠. 이렇게 진술충을 하면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년에도 갑목이 2개죠. 기토 역시 3개입니다. 갑목이 하나 더 나타나는 달이 술월입니다. 축술미 삼형살과 진술충과 완전히 팔자의 모든 부분을 흔들어서 경량이 일어나게 만드니까 이 달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자, 좀 우리가 형충이나 이런 것을 좀 세밀하게 판단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흔히 팔자를 볼 때 오행의 개수를 세고 또 십성을 보고 단정을 내려버리는데 그렇게 하면 30%도 미치지 못할걸요 아마. 이번에 맞더라도 다음에 또 맞으라는 법이 없어요. 육친가요. 변화를 봐야 됩니다. 이 오묘한 팔자의 변화를 보지 않으면 팔자를 볼 필요성이 없어요. 자, 여기까지 김창욱 선생님의 팔자 풀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